지혜를 다려 인생에 처방하다 지혜보감 채널입니다. 요즘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진 않으세요? 시계를 보면 꼭 새벽 3시, 4시쯤. 이상하게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고 그 뒤로는 아무리 몸을 뒤척여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기분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 말에 마음이 편해지긴커녕 더 답답하고 외로워지기도 하죠. 정말 나이 탓일까? 이대로 평생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을 단순히 피곤함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사실 잠은 뇌가 기억하고 학습하는 리듬입니다. 한번 깨진 리듬은 습관이 되어 고착되고 그 결과 새벽에 깨는 것이 마치 내 체질처럼 굳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면 팁이나 호흡법을 넘어 새벽마다 깨는 사람들의 공통된 원인과 그 이면에 숨겨진 뇌의 습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진짜 잠을 부르는 실전 비법 3가지, 그리고 수면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가 밤이 아닌 낮에 있다는 사실까지. 혹시 지금도 자기 전에 이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뇌는 이미 잠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수면을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불면의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과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까지도 안내해 드릴게요. 수면은 약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단 하루의 결심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새벽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새벽에 깨는 건 당연하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잠 못 이루는 새벽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그 익숙한 통념을 조용히 깨보려 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새벽에 깨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생리적 조율을 진행합니다. 그 중심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뇌가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오해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을 다니던 시절 늘 알람을 4시 50분에 맞춰놓고 생활했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눈이 절로 떠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알람은 이제 울리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몸이 늙어서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몸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복된 알람 소리, 특정 시간에 들었던 새벽 방송, 그리고 잠결에 본 디지털 시계 숫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뇌의 기상신호로 각인됩니다. 그 결과 뇌는 이제 코르티솔이 상승하는 시간대를 일어나야 할 때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 습관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 아래 있는 생활,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 패턴. 이 모든 행동이 뇌의 수면 리듬을 교란시키고 결국은 새벽에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훈련시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새벽에 깨는 건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지금을 깨어야 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은 특히 50대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은퇴, 자녀 독립, 생활의 변화로 인해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낮잠을 자는 일이 잦아지며 수면의 리듬이 더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활동량이 적으면 피로도 낮아지고 그만큼 밤에 깊은 잠에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는 여전히 리듬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리듬이 지금 엉켜 있다는 것뿐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벽에 깼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뜬 순간 본능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뇌 입장에서는 몇 시야?
라는 생각 자체가 계산을 유발하고 이는 곧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다시 말해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이제는 생각할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 짧은 판단 하나가 다시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수면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야간 각성 이후 시계를 확인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복귀 시간이 평균 2.5배 더 길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에 있어 인지적 자극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새벽에 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자극이 애초에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새벽에 깨는 건 결코 당연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학습한 하나의 습관이며 과거의 환경과 반복된 자극이 만들어낸 신호의 오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잘못 학습된 리듬을 하나씩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깼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습관,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몇 시지? 얼마나 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이 슬며시 스마트폰이나 시계 쪽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해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다 깼을 때 시계를 보는 행위. 이 단 하나의 행동이 다시 잠드는 모든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뇌는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자극을 감지합니다. 시계의 불빛, 스마트폰의 진동, 벽시계의 바늘 소리까지도 뇌는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시계를 직접 보는 행위는 그 자극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을 인식하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 3시야. 그럼 다시 자도 2시간밖에 못 자겠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아직 2시간 남았네. 괜찮아. 이런 식의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휴식 상태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깨어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단 1초, 2초 만에 이뤄집니다. 뇌는 다시 잠드는 걸 멈추고 깨어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뇌의 유연성이나 회복력이 2030대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각성된 뇌가 다시 이완 상태로 들어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시계를 보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는 스트레스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피곤한 하루가 되고 그 피로가 다시 밤의 수면을 망칩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시계를 본 그 순간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수면 전문가들은 인지적 각성 카그니티브 어라우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몸이 깬 것이 아니라 생각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스스로에게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시계 제거를 권장합니다. 디지털 시계, 핸드폰, 벽시계 모두 시야에서 치우고 시간이 몇 시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새벽마다 눈을 떴고 항상 먼저 한 일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스 알림, 카카오톡 메시지, 그날의 날씨까지 보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면 클리닉에서 단 하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치우세요. 절대 확인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한 달 후 박 여사님은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고 아침마다 느꼈던 두통과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첫째, 침대에서 시계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알람이 필요하다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울리도록 설정하고 침대에서 손을 뻗어닿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위치를 침대 머리맡이 아니라 방 반대편으로 옮기세요. 최소한 손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불빛 차단입니다. 스마트워치, 공기청정기 디스플레이 등 작은 불빛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안대를 활용하거나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을 아예 모르고 자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뇌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보다 지금은 자야 하는 시간이라는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면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시 잠드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본 다음 이제 못 자겠네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습관,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수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행동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깼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다시 잘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전 수면 회복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귀 뒤를 문지르는 동작 하나부터 글 한 줄로 뇌를 재울 수 있는 비법까지 잠이 안 올 때 써야 할 비장의 카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계를 보는 그 짧은 행동 하나가 뇌를 각성시켜버린다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다시 잠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호흡법이나 명상 앱, 수면 음악 등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흔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뇌와 몸을 수면 모드로 다시 유도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야말로 잠이 정말 안 올 때 꺼내 써야 할 마지막 수단입니다. 첫 번째는 귀 뒤 미주신경 자극 마사지입니다. 미주신경은 몸의 이완 반응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자극하면 뇌는 자동적으로 지금은 긴장을 풀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 뒤에 움푹 들어간 오목한 부위, 정확히는 귓불 뒤쪽과 턱 사이,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12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뇌가 지금은 안정상태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깨어 불안해질 때 사용하면 뇌파가 차분해지고 호흡도 서서히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수면연구소에서는 이 마사지가 불면증 환자의 수면, 복귀 속도를 23%나 높였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수면 저널링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이나 자다가 깼을 때 수많은 걱정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잡념이든 현실적인 고민이든 간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순간 뇌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종이에 짧게라도 써버리는 순간 뇌는 그것을 처리 완료라고 인식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적 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을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 생각은 뇌에서 정리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결에 깼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를 단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내일 병원 예약 전화 꼭 해야 한다.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그 한 문장을 쓰고 노트를 덮는 순간 뇌는 그것을 하나의 파일 정리 완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불면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오기 때문에 이 짧은 글쓰기만으로도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수면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과학적인 기법입니다. 뇌는 반복적인 냄새 자극을 통해 특정 상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잠자기 직전 라벤더 향을 맡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그 향을 수면 준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새벽에 깨서 다시 같은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다시 자야 할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단, 이 향은 절대 자극적이거나 강한 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은은한 허브 계열이나 우디 계열이 좋고 꼭 같은 향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가볍게 손수건에 향을 묻혀두었다가 깼을 때 코 근처에 가져가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이건 마치 잠자는 냄새를 뇌에 새겨넣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각각 뇌 감정,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이지만 공통된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시 잠들어야 할 시간이다. 이 신호를 뇌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잠은 외부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지금 괜찮다는 감각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모두 자극을 줄이고 신호를 다시 각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응급처치가 아니라 반복할수록 뇌에 각인되는 습관이 됩니다. 며칠 해봤는데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면은 성실한 리듬으로 보답받는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어떤 체질의 불면을 겪고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설치는 타입인지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자주 깨는 편인지. 지금부터는 불면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잠을 더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원인과 습관을 바꾸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어떤 분들에겐 금방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겐 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불면에도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원래 잠이 많은 체질이야. 나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수면에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어떤 불면 체질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불면은 크게 두 가지 체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실증불면과 허증불면입니다. 이건 한의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현대의 심신의학적으로 봐도 꽤 과학적인 구분입니다. 먼저 실증형 불면은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강한 분들에게 흔합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평소에도 긴장을 잘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며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면서 이마에 땀이 나거나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깨는 경우도 많죠.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거나 화를 잘 못 사귀는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긴장을 해소하고 심장과 뇌를 진정시키는 지압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추천되는 지압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태충혈 발등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 소부혈 손바닥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손이 따뜻해지며 이완되는 자극점, 거류혈 얼굴 양쪽 광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 이 부위를 자기 전이나 새벽에 깼을 때 천천히 누르고 문질러주면 뇌의 흥분 상태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허증형 불면은 몸이 허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꾸 깨어나는 경우입니다. 피로한데도 잠이 깊게 들지 못하고 잠결에 자꾸 식은땀이 나거나 손발이 저리고 새벽에 불안한 느낌이나 갑작스러운 공황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보다는 기력이 부족해서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지나친 긴장 해소보다 심장과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기운을 보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허증형에게 추천되는 지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열 귀 바깥 윗부분, 삼각형처럼 튀어나온 부위의 중앙. 마음을 진정시키는 대표적인 자극점입니다. 조해혈 발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수면 리듬 조절과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안면혈은 실증과 허증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지점을 꾹 눌러주면서 심호흡을 반복해주면 기혈 순환과 신경 안정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증형이 실증형의 방법처럼 강하게 지압하거나 운동을 격하게 해버리면 더 피로해지고 쉽게 탈진합니다. 반대로 실증형이 허증형처럼 따뜻한 차만 마시고 수동적인 방법만 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고 불면이 심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내 불면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는 것이 모든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어떤 체질인지 잘 모르겠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잠들긴 쉬운데 자주 깨고 뒤척인다 실증일 가능성. 잠이 들기 힘들고 불안해서 깬다 허증일 가능성. 꿈이 많고 깨고 나서도 피곤하다 실증 쪽. 몸이 축나고 쉽게 피곤하며 식은땀이 난다 허증 쪽. 또한 실증과 허증은 완전히 나뉘는 게 아니라 혼합형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두 체질의 공통된 지압점과 자극법을 번갈아 적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잠이 오는 방식이 다르고 몸이 원하는 수면의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면은 지식보다 감각이 우선되어야 하고 감각은 자기 몸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잠을 망치는 습관과 다시 잠들게 도와주는 실천법,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잠을 망치는 진짜 원인이 밤이 아니라 낮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본론에서는 수면을 망치는 낮 동안의 습관, 그리고 그것 하나만 바꿔도 숙면으로 바뀌는 생활 리듬의 비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수면 회복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못 자면 대부분 그 이유를 밤에서 찾습니다. 불을 너무 늦게 껐나, 저녁에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봤나, 침구가 불편한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낮에 이미 결정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의 질은 밤이 아니라 낮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의 생활 리듬이 망가지면 밤의 수면도 반드시 무너진다. 잠이란 건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생체 리듬의 결과입니다. 뇌는 24시간 내내 우리 몸의 상태를 감지하고 언제 각성하고 언제 이완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리듬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 음식, 움직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낮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밤의 수면 호르몬 분비가 좌우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낮잠입니다. 한숨 자두면 개운하더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깊이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 저하로 인해 습관적인 낮잠을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낮잠이 30분을 넘기면 뇌는 충분한 수면을 했다고 착각하고 밤이 되어서도 잠에 들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1520분, 오후 2시 이전에 짧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아침에만 마시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에서 7시간, 즉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밤 9시까지는 각성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 몸에 더 오래 잔류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홍차, 초콜릿, 심지어 콜라나 피로회복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 있다 보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점점 흐려집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하며 그 반대로 14에서 16시간 후쯤에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즉 아침 8시에 빛을 보면 밤 10시쯤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형광등 아래에서만 생활하면 뇌는 밤이 와도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10분 이상 얼굴에 비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이 아니라 피부가 아니라 눈을 통한 빛의 자극이 수면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의 불규칙성입니다. 수면과 식사는 뇌에서 같은 생체 시계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점심을 건너뛰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습관은 뇌의 리듬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밤의 수면 호르몬 생성도 방해합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활동을 늦춰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며 뇌는 아직 활발한 시간으로 오해합니다.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 가능하다면 따뜻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낮 동안 너무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잠들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뇌는 움직임을 에너지 소모로 판단하고 밤에는 회복을 위해 잠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너무 가만히 있다면 뇌는 굳이 회복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 멜라토닌을 덜 분비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 아래에서 걷는 습관만으로도 수면 질이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면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루틴 전체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밤에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낮의 루틴을 단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겁니다.
낮잠, 카페인, 햇빛, 식사, 운동.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하나만 바꿔도 그날 밤 당신의 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수면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아무리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단순한 불면이 아닌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영상보다 병원을 먼저 가야 하는 신호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수면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천해도 여전히 밤이 괴롭다면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수면 패턴의 문제일까요? 혹시 당신의 잠을 망치는 진짜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는 걸 두고 단순히 나이 탓,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특정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 이미 이상 신호가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무시한 채 혼자서 버티다 보면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의심해야 할 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 질환은 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으로 특히 중년 남성이나 체중이 증가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밤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갑자기 깨면서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경험, 그리고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적절한 양압기 치료나 생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에 뭔가 근질근질하거나 당기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 증상은 수면 전이나 자는 도중에 특히 심해지며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원인은 철분 부족, 말초신경 이상, 혹은 도파민 기능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순한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증상은 나이 들어서 그래요라고 무시하기 쉬운데 진단과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면증과 같은 수면장애입니다. 낮 동안 계속 졸리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앉아있으면 자꾸 졸음이 몰려오는 상태.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수면 구조가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면증은 자다가 갑자기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대화 중에도 졸음을 못 이기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라며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역시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을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자는 동안 쉽게 깨어나거나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자꾸 각성되어 있는 듯한 상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하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라기보다는 호르몬 균형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꾸준히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이 겹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자주 깬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리다. 땀을 흘리며 깨거나 식은땀으로 옷이 젖는다. 공황처럼 깜짝 놀라 깨어난다. 잠을 자는 게 두렵거나 불안해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나 뇌혈관, 신경계 질환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학은 이 문제를 이미 연구하고 있고 수많은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걸 미루고 영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상태인지 무리하게 참지 말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선택을 해보세요.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잘 자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면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은 단 하나, 리듬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수면 문제의 근원이자 회복의 열쇠인 수면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숙면으로 가는 마지막 길 함께 걸어보시죠. 지금까지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 그 원인을 오해하게 만드는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다시 잠드는 실전 방법과 체질별 대응, 심지어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고 신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고르라면 단연 이것입니다. 리듬. 우리는 종종 수면을 기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잘 자고 마음이 편하면 잘 잘 거라고요. 하지만 수면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과 패턴, 즉 리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 햇빛을 쬐는 시간, 식사 시간, 낮잠, 커피 한 잔, 저녁 루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반복되며 우리 뇌는 하나의 생체 리듬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일정하면 몸은 알아서 자고 알아서 깹니다. 마치 제때에 꽃이 피고 해가 뜨듯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듬이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무너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시계를 보는 습관, 늦은 저녁 식사, 과한 낮잠, 무심코 마신 커피, 하루 종일 겉은 친채 지낸 날들.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뇌의 리듬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새벽 3시에 깨어나고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망가진 리듬이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면 되찾는 것도 습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 어떤 수면법보다 가장 강력한 수면 리듬 복구법은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잠을 설쳤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햇빛을 눈에 쬐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그 리듬만 지키면 뇌는 다시 학습합니다. 지금은 잘 시간이구나.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게 될 겁니다. 수면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몸보다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면은 어쩌면 수면제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혜보감은 언제나 당신의 수면과 삶이 더 편안해지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지혜의 리듬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제발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